8월 달 수출이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참 환장할 노릇이네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뭘 그렇게 환장까지. 환장까지는. 예. 자, 8월 수출액이 584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고요.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한 거라고 합니다. 무역 수지는 65억 1천만 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였고요. 구체적으로 증가한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하고요. 자동차 역시도 8월 중 최대 실적이라고 하고요. 선박도 6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고무적인 건 뭐냐면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하고의 수출이 10%가량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대 실적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미 무역 관련된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라고 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출은 다음 달에 예정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미국하고 조선하고 협력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이 선택한 믿을 수 있는 조선업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업 이번에도 조선업 수출 증가가 10% 이상 있었습니다만 요거는 앞으로 뭐 50%, 100%, 몇백 충분히. 프로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에 있는 조선소들이 한국과 이와 같은 협업 시스템을 해나가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거든요. 따라서 무역 수지 또는 앞으로 수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크게 걱정한 이제 암초를 넘었다. 사실상 무역 협상도 이제 마무리가 돼 있고 뭐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법원이 만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위헌 정책을 내리게 된다고 치면 아마 한 15개 주 이상의 에서 발생하고 있던 지금의 미국식 관세 정책이 폐기될 수 있는 또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유지가 되든 폐기가 되든 최고의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협정을 맺은 나라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그렇죠. 탄탄하게 앞으로 수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찍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역대 최악의 뭐 외교 참사 어쩌고 했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외교가 됐든 안보가 됐든 정치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정치도 외교도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던 수출과 계속되던 무역 적자들이 일거의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더욱 가속을 붙일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 수출이 지금 상승돼서 올라가는 게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가집니다. 칭찬을 했으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지적을 하자면 지금 대주주 부과 관련한 그 주식 양도세 관련한 그 결정이 8월 말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연말까지 추가 협의로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흘렁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지나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민주당이 집행하는 내년 예산이 확장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훨씬 더 늘어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세수를 뭘로 감당할 거냐는 문제 가지고 계속 기재부와 정관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세수의 중요한 증가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 1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더 이거를 추이를 지켜본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방식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기업들 법인세 확장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이 내렸던 거 복원하는 확장에 대한 논의가 연말까지 마무리 진다고 치면 서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벌충할 수 있는 여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돈을 벌어갖고 예산으로 만들어 쓰겠다는 거고, 국민지원금이나 뭐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내수를 돌려가지고 그 안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추가로 세수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증명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져요. 그래서 실망했던 시장도 조만간 정상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언론이나 경제 전문된 기자들이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봐야 돼. 찾아서 뒤져봐야 나올 정도로 아예 뉴스로 더 뒷전에 밀려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눈을 가리고 계속 이상한 정치 이슈나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언론을 3개월 안에 때려잡아서 제대로 정리를 끝내야 된다. 빨리 언론부터 때려잡아야 돼요, 진짜. 네, 앞으로 언론이 뭐라고 짓거리더라도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연말 안에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의 유엔 총회에 9월 23일 날 참석하기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실제 그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운영하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부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유엔의 역할을 요구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을 유엔에 불러가지고 한번 국제 무대에 대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아펙에 초청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그와 관계된 북미 관계의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역할을 하겠다든지, 뭐 대충 내용은 그런 쪽으로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만 아마도 유엔에서도 이런 얘기를 위주로 풀어 나갈 걸로 봐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전보장이사의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뭐 어떤 내용으로 안보리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엔 안보리 국가들이 사실은 우리 동아시아 주변에 있는 한반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북한에 대한 뭐 경제 제재 문제라든지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걸로 봐지고요. 인공지능 관련한 국제평화안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사이버넷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AI의 활용을 통한 또는 이거의 공유를 통한 국제적인 긴장 완화라든지 군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한국이 주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반전인 거예요. 뭐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AI를 통해 갖고 각 국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뭐 핵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긴장 상황에 대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를 하면서 서로 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또는 최적선까지 무기의 비축량이라나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얘기부터 사전에 이러한 침공이라든지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가 전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맞는
사전 진단 시스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의 안보리 이사국들과 같은 위치에서 이러한 국제 긴장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한국의 기술과 지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왜 우리나라한테 의장 해가지고 토의까지 했죠? 안보리는 아시다시피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이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자 알파벳 순서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예전에도 분명히 우리 순번이 왔었을 거예요. 근데 그땐 그냥 지나갔었나요? 왜 대통령으로서 안보리 회의 주재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발휘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됐는지, 그러게. 예, 참, 그러고 보면 참, 이 대통령이 때가 참 잘 맞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또 이런 타임이 딱딱 돌아와서 결말이 되잖아. 이거 윤석열이 간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봐. 9월인데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히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수 있는 뭔가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자유가 어쩌고 무슨 뭐 자유 타령하다가 또 공산주의 끝났겠죠. 얘기하다 끝났겠지. 네. 뭐. 근데 이러한 역할들이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거. 그리고 아펙도 우리가 작년에 그 얘기했잖아. 네가 아펙을 주재할 것 같으냐? 성렬이한테 그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너무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세계 정치학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그 기조연설을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딱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K민주주의를 연구해봐라. 지난 그 내란과 불법 개헌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거쳤고 이 K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연구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재명이어서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러게 생각과 말이에요. 동시에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빼고 누가 있을까? 막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자랑할 수 있는 장이 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10월 말에 아펙 있고 11월 달에 또 G20 있고 이런 일련의 연말까지 연결되어 있는 행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K민주주의 그리고 막 요새 미쳐날 때는 K대한 문화와 더불어 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게다가 BTS 전원이 제대를 했어요. 유엔. 그럼 이번에 23일 날 유엔 공연 한 번 가는 겁니까? 네. 갔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진짜 갔으면 좋겠네요. 제 옛날에 성렬이처럼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정식 초청을 받아서 우리 이번에 뭐 배우 행사들이 일주일 이상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니까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BTS 제대가 그렇게 뭐 속보까지 쭉 얘기냐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외신에서 보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했어요? 네, 외신에서 대서특필했어요. BTS 전원 제대. 네.